어제 오전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환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을 주기로 병원의 화재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포항 인덕요양센터에서, 2014년에는 장성 흉사랑병원에서, 2018년에는 밀양 세종병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은 인재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참사 역시 사전에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화재였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긴급 대피 방송도 없었습니다. 21명의 환자가 사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전국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특성상 그 안전 점검에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코일코 외양간 고치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병원의 화재 설비 점검 및 의무화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하고 더 엄격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전 최고위원회에서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합의 정신이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북한과의 70년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의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어떠한 새로운 전략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외교 성과는 전무한 셈입니다. 아울러 이전의 정상회담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양 정상의 모두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17차례나 문답을 주고받는 동안 한마디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질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답변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러한 무시를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어제부터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는데 실무 협상에서는 얼마나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결코 가불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협상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한미 동맹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 역량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대통령 외교를
코드 인사로 채우지 말고 한미 관계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갖춘 외교 역량을 모두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한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바랍니다.